오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마스가 16개월 동안 억류했던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48,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협상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이 협상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6차 인질 석방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휴전 합의가 깨질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다수의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251명을 인질로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몇 달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이 이어지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휴전을 촉구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24일 일주일간의 첫 번째 휴전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질이 석방되었으나 전투가 재개되면서 다시 많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새로운 휴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6주간 총 33명의 인질을 단계적으로 석방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1904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5일 현지 시각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가자지구 남북 칸유니스에서 국제적 십자사 ICRC에 인계했습니다. 이날 풀려난 인질은 러시아 이중국적자 알렉산드르 트루파노프 29, 미국 이중국적자 사기 데켈첸 36,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중국적자 야이르 호른 46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남부니르 오즈 키부츠에서 거주하던 중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가정보당국은 이들의 생존을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인질 석방 협상을 벌였으며 마침내 16개월 만에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질들이 풀려난 후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이들을 신속하게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스라엘로 이송하였고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해 군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외교적 중재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조율하며 휴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마스는 2월 10일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기고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가자지구로 반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재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하마스는 결국 약속대로 6차 인질 석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재국들은 이스라엘이 약속한 구호물자를 가자지구에 반입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하마스를 설득했으며 이에 따라 인질 석방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 과정에서 국제적 십자사는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질들을 안전하게 이스라엘 측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질들은 석방된 직후 적십자사의 보호하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 이스라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인질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석방된 인질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주 석방된 일부 인질들은 영양실조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했으나 이번에 석방된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으며 재활치료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을 국제적 십자사에 인계하기 전 이들을 무대 위로 올려 연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가 요구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하마스는 자신들이 인질 석방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이스라엘 또한 휴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인질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94명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94명의 인질 중 최소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질들에 대한 추가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휴전 협상의 핵심 카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질 석방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차 인질 석방이 성사되면서 당장 휴전 협정이 깨지기는 넘겼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1단계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2단계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2단계 협상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과 구호물자 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인질 석방이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휴전 합의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게 휴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적인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가자 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북부 귀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인질 석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질 석방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은 인질 석방을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질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남은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면서 즉각적인 휴전 합의 파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중동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과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전 합의는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석방된 인질들의 가족 상봉과 반응.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6차 인질 석방이 성사된 후 풀려난 인질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개월간 가자 지구에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족들 또한 오랜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 석방으로 인해 가족들은 마침내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상봉 장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기 데켈첸과 가족의 감동적인 재회. 석방된 인질 중 한 명인 사기 데켈첸 36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국적자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니르 오즈 키부츠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장대원들에게 제압당한 후 가자 지구로 끌려갔습니다. 데켈첸이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그의 가족은 극심한 불안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아비탈은 그가 납치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비탈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을 해야 했고 신생아를 키우면서도 남편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데켈첸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그의 두 딸 오세갈리와 3세 바르 그리고 갓 태어난 막내딸 샤하르 마잘은 아버지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데켈첸이 석방된 후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그를 군 헬리콥터에 태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남부의 한군 기지로 이동시켰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순간 그는 가족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아내 아비탈과 두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가족, 군 관계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비탈은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얼굴을 파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데킬첸이 갓 태어난 막내딸 샤하르 마자를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비탈은 그에게 딸의 이름이 행운의 새벽이라는 뜻을 가진 샤하르 마잘이라고 설명했고 데킬첸은 완벽한 이름이야 라고 답하며 딸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는 딸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한 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데킬첸의 건강을 점검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킬첸의 가족은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성명에서 가족들은 우리 사기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자 아들이자 배우자이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싸워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아직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드르 트루파노프 비극 속에서 가족과 재회. 두 번째로 석방된 인질인 알렉산드르 트루파노프 29는 러시아와 이스라엘 이중국적자로 IT 기업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당시 이스라엘 남부 니르 오즈 키부츠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대원들은 그의 집을 급습했고 그와 가족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하마스 대원들에게 살해당했고 어머니 엘레나 트루파노바와 할머니 이레나 타티 여자친구 사피르 코에는 함께 납치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에 이뤄진 첫 번째 휴전 기간 동안 트루파노프를 제외한 어머니, 할머니, 여자친구는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석방이 확정된 후 트루파노프는 군 기지로 이송되었고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루파노프는 가족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이 납치된 동안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으며 어머니와 함께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곧 할머니와도 재회할 예정이었으며 가족들은 함께 아버지를 기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트루파노프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야이르 홀은 병원에서 아버지와 극적인 만남. 마지막으로 석방된 인질 야이르 홀은 46은 아르헨티나 출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니르 오즈 키부츠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하마스 대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에이탄 홀은 또한 함께 납치되었으나 아직 가자 지구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홀은 군 기지에서 어머니와 동생 아모스와 재회한 뒤 곧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텔아비브에 있는 이칠로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근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으며 홀은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홀은은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16개월 만에 재회를 만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야이르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홀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헬리콥터는 이스라엘 프로축구 1부 리그 하포엘 베에르셰바의 홈구장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야이르는 오랜 팬으로서 이 팀의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억류 중에도 팀을 응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우리는 아직 완전히 기뻐할 수 없다. 야이르의 동생 에이탄이 아직 하마스에 억류되어 있다. 모든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각 가족들에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으며 여전히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 석방. 이스라엘은 6차 인질 석방에 대한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합의의 일환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만큼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369명의 수감자 중 상당수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 기간 동안 체포된 가자지구 주민들이었으며 일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종신형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석방된 369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36명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 중이었으며 나머지 333명은 형을 마치지 않은 채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석방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은 석방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종신형 수감자 석방과 논란. 이번에 석방된 수감자 중에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 연계되어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테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종신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이던 수감자들의 석방이 이뤄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스라엘 보수파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후 다시 무장단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다시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석방이 필수적인 외교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인 인질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인질 석방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교환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석방된 수감자들 중 일부는 이집트로 추방될 예정이며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반응.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자지구로 돌아간 수감자들은 가족과 친척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환영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부당한 억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이번 석방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지구의 라말라에서는 석방된 일부 수감자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팔레스타인 적십자사 관계자는 석방된 수감자들 중 다수는 감옥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수감자들과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이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석방된 수감자들을 환영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의 귀환을 축하했고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은 이 석방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수감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반응과 반대 시위. 이번 수감자 석방에 대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극명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인질 가족들과 온건파 시민들은 이스라엘 인질들의 귀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석방을 지지했지만 보수파 정치인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테러 관련 수감자들이 석방된 것에 대해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은 우리 가족을 죽인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고, 일부는 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하며 테러와 타협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인질가족연합은 이번 석방이 우리 가족들을 되찾는 과정의 일부였다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가자 지구에는 많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교적 의미. 국제사회는 이번 인질 및 수감자 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석방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이번 수감자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진행 중인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이번 협상의 중재국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인질과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며 하마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수감자 석방은 휴전 1단계 합의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질 및 수감자 교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 많은 인질들이 풀려날 것이며 동시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의 반발과 하마스의 협상 전략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수감자 석방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면 내부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하마스도 인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석방이 향후 휴전 협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1단계 진행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024년 1월 오랜 협상 끝에 휴전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협정은 6주 동안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하마스가 총 33명의 인질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1904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협정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성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카타르, 미국 등 여러 국가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휴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휴전 1단계의 진행 경과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휴전 1단계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인질 및 수감자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24명의 인질을 되찾았으며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1,100명이 석방되었습니다. 하마스는 협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대로 인질을 풀어주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계획된 수감자 석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처음 발효된 이후 양측은 비교적 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 차례 긴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충분한 구호 물자를 가자 지구에 반입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예정되었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전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즉각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협상이 재개되었고 결국 6차 인질 석방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휴전 유지와 인질 석방을 압박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휴전 1단계 협정의 주요 내용과 합의 조건. 이번 휴전 협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질 및 수감자 교환. 하마스는 6주 동안 33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해야 함. 이스라엘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904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줘야 함. 인질 석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마다 양측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군사 행동 중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 휴전이 유지되는 동안 상호 공격을 중단해야 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공습 및 지상 작전을 중단하고 하마스 역시 로켓 공격을 멈추기로 합의함. 인도적 지원 확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충분한 구호 물자를 반입해야 함. 하마스는 구호 물자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가 이 과정을 감독하며 물자의 원활한 유입을 돕기로 합의함. 추가 협상을 위한 기반 마련. 1단계 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2단계 협상에서 추가적인 인질 석방과 군사 행동 중단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하마스는 2단계 협상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력 약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긴장과 갈등 요소.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양측 간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호물자 반입 문제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합의된 양만큼의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보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구호품 반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구호 물자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하마스가 이를 악용해 군사 물자를 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10일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해 군사작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국제중재국들이 신속하게 개입하면서 사태는 진정되었고 하마스는 예정대로 인질 3명을 석방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반응. 이번 휴전협정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이집트와 카타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두 국가는 휴전협상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대화를 조율했으며 휴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하마스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하마스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번 휴전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추가 인질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휴전 합의를 깨고 다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하마스에게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2단계 협상 가능성. 현재까지 휴전 1단계 협정은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2단계 협상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마스는 향후 협상에서 남아있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과 가자지구 내 구호 물자 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며 휴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2단계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군사 충돌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인질 석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휴전이 지속될지 여부는 양측 간의 협상 태도와 국제사회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몇 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과정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휴전 협상 난항과 국제사회 반응.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의 난항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주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합의된 이번 휴전은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휴전 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측 간의 불신과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합의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카타르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게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도 높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복잡한 외교적 셈법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불신 심화. 휴전 협상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금도 이러한 불신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구호물자 지원 문제입니다. 하마스는 10일 이스라엘이 합의된 만큼의 인도적 지원을 가자 지구에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예정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마스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 의약품, 기타 생필품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인질 석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더 끌어내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하마스는 협상 과정에서 고의로 인질 석방을 지연시키면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협상 과정을 이용해 전쟁을 재개할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쌓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으며 휴전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멈출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하마스도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와 개입. 이처럼 휴전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이집트와 카타르가 즉각 개입하여 협상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하마스와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휴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가 협정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시 휴전 협상의 지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휴전 협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게 강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마스에게도 인질 석방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입장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을 비판하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은 언젠가 다시 전쟁을 시작할 것이므로 하마스가 협상에 기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하마스 내부에서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략적 계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 협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최대한 많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가 석방한 인질은 대부분 노인, 여성, 어린이였으며 여전히 건강한 성인 남성 인질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여전히 강력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있는 인질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협정을 어길 경우 우리는 다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군사적 압박이 없다면 하마스가 더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협상의 향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얼마나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양측이 협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추가적인 인질 및 수감자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휴전 협정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 협상이 계속해서 유지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신뢰 부족, 국제사회의 개입 강도, 중동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협상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휴전이 계속 유지된다면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긴장감이 더 악화된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다시 격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협상이 지속되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의 협상 과정이 중동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쟁 피해와 가자 지구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래 전쟁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가자지구 주민들은 극도의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가자지구 내에서 4만 8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로 추정됩니다. 팔레스타인 복권 당국은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1만 7천 명 이상의 하마스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끊임없는 공습과 폭격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붕괴된 상태입니다. 병원과 학교, 식수 및 전력 공급 시설이 무너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없이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의 상황을 대재앙적 인도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과 가자 지구의 피해 상황.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과 지상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 IDF는 하마스의 지휘시설, 무기 저장소, 지하 터널망 등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하마스가 민간 지역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하마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도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하마스의 주요 거점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천 채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고 병원과 학교 역시 폭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복권기구 WHO는 가자지구 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들이 폭격을 당하거나 의료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상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진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수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염과 질병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한 인도적 재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자지구 내 식량과 식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극심한 기근과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연합유엔의 세계식량계획 WFP는 현재 가자지구 주민 90%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수십만 명이 기아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부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물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면서 필수적인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내 주요 정수시설이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식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며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며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구호 물자를 이용해 무기 조달을 시도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과 대규모 이주 위기.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는 현재 약 18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난민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시 수용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내에서 피난할 곳이 마땅히 없는 주민들은 대부분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일부는 이집트 국경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며 국경을 폐쇄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사실상 가자지구 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외부 국가로 강제 이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해야 한다며 가자지구 주민들의 영구 이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향후 전망.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는 점점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이후 미국 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조속히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 한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도적 위기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이 전쟁이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